지역의 이슈를 짚어봅니다. 헬로 이슈 토크 함께 하시죠. 대구 경북이 함께 팔공산 도립공원을 국립공원으로 승격하는 데 뜻을 모으고 있습니다. 이 찬반 갈등으로 이미 2차례 무산된 전적이 있는 만큼 승격 추진을 위해선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많은데요. 현재 추진 상황과 주요 쟁점들을 전반적으로 짚어보겠습니다. 김선환 대경 언론인의 사무총장 그리고 전상헌 경산시 더불어민주당 지역위원장과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팔공산을 국립공원으로 승격시키기 위한 움직임이 시작이 됐죠. 최근 두 지자체가 손을 맞잡았죠. 그렇습니다. 이 팔공산 국립공원 승격을 두고 사실 이제 본격적인 추진이 되고 있다고 보아야 되겠죠. 특히 대구광역시와 경북도가 여기에 대해서 서로 상생 협의를 맺었어요. 그래서 5개 기초자치단체가 참여하는 가운데 열렸기 때문에 이제 본격적으로 추진된다라고 봐야 되고, 이게 이제 또 내년에 선거를 앞두고 때가 딱 맞은 것 같아요. 네, 기대만큼 잘 이렇게 이루어지길 원하는 그런 지역의 사람들이 많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뭐 팔공산 하면 우리 지역 안에서도 명산으로 손꼽히는 곳인데요. 그럼 현재는 행정구역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네, 팔공산은 행정구역상 대구 동구 그리고 경북 경산시 와촌면 그리고 영천, 군위, 칠곡 등 2개의 광역시도와 5개의 시군구, 8개의 면에 걸쳐 있습니다. 전체 면적은 125제곱킬로미터고요. 이 중에 대구가 28%, 경북이 72%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대구가 28%, 경북이 72%를 점유하고 있네요. 그래서 두 지자체가 뜻이 맞아야 성사되는 일인 것 같은데 그동안 여러 차례 승격 이야기가 나오긴 했었습니다만 불발이 됐었어요. 왜 그런 건가요? 이게 사실은 갑자기 나온 거는 아니고요. 팔공산을 둘러싼 대구 경북이 5개 자치단체가 이렇게 관련돼 있다 보니까 지역이 좀 큽니다. 그리고 이제 2012년부터 이제 성격 문제를 두고 이제 국립공원으로 편입하자, 아니다 팔공산 자연공원을 그대로 두자라는 어떤 의견이 서로 약간 부딪혔고, 여기에서 이제 시간이 좀 흐르고 2018년에 이제 자치단체가 서로 모여서 서로 대구 경북이 상생 과제로 이걸 정했습니다. 그때부터 이제 사실 오늘의 일까지 적극적으로 이게 참여하도록 했는데, 주민들은 뭔가 이렇게 국립공원이 되면 규제가 심하지 않을까라는 이런 염려를 갖고 있죠. 왜냐하면 전체 이 국립공원에 들어가는 면적의 약 70%가 사유림 내지는 사유지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뭐 이게 건축의 제한이라든가 또 오염 문제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더 많은 규제를 받을 거라 생각하지만은 현재 팔공산 자연공원이나 앞으로 성격되는 그 팔공산 국립공원이나 규제 정도는 현재 수준에서 거의 비슷하다고 이렇게 봅니다. 다만 이제 사유지가 많이 포함되는 거에 있어서 건축 허가 행위라든가 이런 데에 대해서는 대구 경북이 서로 그 문제를 해결하는데 좀 서로 머리를 맞대고 더 논의를 해봐야 될 과제가 좀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사유지이기 때문에 결국 토지주의 동의를 얻어내는 게 필요해 보이는데요. 실제로 팔공산을 국립공원으로 그래서 승격하려면 주민들과 토지주의 의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요. 그렇습니다. 이게 국립공원 제도를 최초로 시행한 게 미국인데요. 미국은 그 광활한 영토가 있기 때문에 대부분 국유지입니다. 국립공원이.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일본의 제도를 급히 이렇게 받아들였다 보니까 우리는 사유지를 공원에 포함시켜서 사유지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도립공원이 지금 현재 지정되어 있는 상태에서도 상수도 보호구역이라든지 공원구역, 뭐 그린벨트 이렇게 해서 그 사유재산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했는데 국립공원으로 지정되면 더 심한 규제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그 토지 소유주들이나 지역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그린벨트처럼 아무것도 못하게 되면 어떻게 하나, 이런 두려움을 갖고 계신 것 같은데요. 한편 또 토지 소유주 입장도 이해가 되긴 합니다만 한번 대구 경북 지자체들이 토지 소유주들의 동의를 잘 이끌어내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주민들의 가장 큰 우려는 국립공원으로 지정이 되면 규제가 더욱 심해질 거다라는 부분인 거죠. 알겠습니다. 뭐 이전에 주민투표를 실시했었고요. 또 이번에 승격을 재추진하면서 투표를 또 진행한 것으로 전해지는데요. 투표 결과도 좀 살펴볼까요? 네, 시도 그
약간 5개 자치단체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600명 정도를 대상으로 주민 설문조사를 하니까 예. 이 중에 한 73%가 찬성이 나왔습니다. 2018년도 그 결과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 토지 그 지주들 대상으로 해서 조사를 할 때는 이제 조금 다른 견해가 나왔죠. 약 49%가 반대, 약 39%는 찬성으로 나왔습니다. 결국 그래서 이제 일반 주민들의 생각과 막상 거기에 이해관계가 달린 지주들과의 생각은 조금 다른 부분이 갭이 있습니다. 예, 뭐 수치상으로는 찬성 의사가 72.3%였었으니까 어쨌든 많지만 반대 여론에 대한 대안도 찾을 수밖에 없어 보이는데 특히 지역민과 또 말씀하신 것처럼 이해관계 당사자라고 할 수 있는 상인들의 입장이 또 다른 편이라고 하더라고요. 좀 특이하죠. 이 인근 지역 주민들하고 상인들이 오히려 반대율이 높다는 거는 좀 특이한 현상인데요. 그렇네요. 아마 그 국립공원으로 승격해도 매출액의 한 5% 정도만 도움될 것이다는 게 상인분들의 얘기입니다. 왜 그렇죠? 이제 이게 도립공원이 국립공원으로 이 간판만 바꾼다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관광객이 많이 올 거다 이런 예측은 좀 막연한 얘기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2013년에도 논의를 하다가 반대가 많아서 무산됐잖아요. 당시의 자료를 보니까 대구 쪽 주민들은 인근 주민들은 찬성률이 5대5 그러니까 팽팽했고요. 그리고 72%를 차지하는 경북 지역은 거의 반대를 했다고 하는 결국 이제 인근 상인들이나 지역 주민들의 동의가 가장 시급한 숙제 아닌가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뭐 정말 여론이 다양한 것 같아요. 반대 입장, 찬성 입장이. 여기에 또 한 가지는 또 사찰 역시 사유지에 들어간다는 점 빼놓을 수 없죠. 네, 아주 그 동화사하고 그 팔공사는 파괴사 두 개 큰 사찰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사실상 뭐 수백만 평이 포함되어 있죠. 그래서 지난번 그 팔공산의 그 구름다리 설치를 두고도 동화사는 찬성을 했지만은 사실 동화사가 속해 있는 조계종에서 반대를 하는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약간의 엇박자가 일어났는데 이런 측면을 봤을 때는 이제 주민들이 아니 어느 쪽에는 찬성하고 어느 쪽은 같은 조계종이 반대할 수 있느냐 하는 그런 문제를 두고 상당히 논란이 좀 많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직 공식적으로 이 국립공원 승격을 두고 동화사라든가 파괴사는 공식 입장을 내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청송중앙산을 봤을 때는 과거 중앙산에 그 상당히 많은 사찰 부지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잘 협의해서 중앙산이 국립공원 승격됐지 않습니까? 현재 이 팔공산 자연공원 안에는 그 자연공원도 있지만은 일부 도립공원도 있습니다. 군위군하고 여기 영천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좀 합리적으로 해결했으면 좋겠다. 특히 지주들의 그 반대가 상당히 좀 높은데 이들의 설득하는 과제도 좀 남아 있습니다. 네, 참 얘기를 나눠볼수록 참 세세하게 살펴야 할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의견이 너무 다르고 한 단체에서도 또 다른 것 같기도 하고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대구시와 경북도의 입장을 보면요. 이 토지 소유주가 원하지 않으면 편입하지 않겠다는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그럼 이 사찰의 의지에 따라서 국립공원 국유지에 편입되지 않을 수도 있는 건가요? 네, 사찰지가 803 면적의 한 8% 정도로 추정하고 있는데요. 당연히 사찰지도 사유지니까 그럴 수 있겠죠. 우리가 보통 국립공원 하다 보니까 우리 시민들이 좀 오해를 하시는 부분이 있는데 다 땅이 국립공원 안에 있는 거 다 나라 땅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경우가 쉽죠. 있습니다. 근데 제가 강원도 평창의 오대산 국립공원을 자주 갔었는데요. 그 안에는 월정사라든지 상원사, 한국 불교의 대표 사찰들이 있습니다. 그 재미있는 연구 결과를 하나 말씀드리면 그 오대산 국립공원 내의 월정사 사찰 보존지가 18%를 차지하는데요. 그 오대산 국립공원 탐방객의 90% 이상이 월정사만 방문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설악산 국립공원의 신흥사, 그리고 그 가야산 국립공원의 해인사, 내장산 국립공원의 내장사, 여기도 사찰들이 차지하는 그 토지 면적 대비 관광객들은 사찰들을 많이 가게 돼 있습니다. 결국은 국립공원의 핵심이 전통 사찰에 있다는 건데요. 이제 사찰을 잘 보존하고 관리해온 사찰에 대한 사회적 예우도 필요한 시점인 것 같고요. 이제는 그 사찰을 그냥 규제의 대상으로 보는 그 수직적인 국립공원 관리 정책을 좀 바꿔가지고
앞으로 그 대구 경북 지자체가 이 불교계와 합리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서 우리 시민들, 도민들이 조금 팔공산을 더 잘 즐길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국립공원의 핵심은 전통 사찰에 있으니 사찰에 대한 사회적 예우도 필요하다라는 말씀해 주셨네요. 아까 앞서 말씀하셨지만 팔공산 구름다리 사업은 꽤 오랫동안 논란이 있었는데요. 지난해 이 사업이 무산되면서 국립공원 지정에 대한 제한이 자연스럽게 나오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국립공원으로 승격이 되면 지역이 얻는 이점이 뭔지 당연히 살펴봐야겠죠. 네, 현재도 이 그 팔공산 자연공원에는 보물 2점, 또 그리고 국보급 또 북보급 보물 2점. 전체 보물이 28점쯤 돼요. 예. 그리고 또 총 91점의 지방문화재 이렇게 돼 있고 또 이 사찰 자체에 굉장한 그 매력과 가치를 또 갖고 있죠. 더더욱이나 이 팔공산 전체 넓은 지역에는 약 5,300종류의 다양한 생물종이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생물 다양성 측면에서 상당히 보존 가치가 높은 국립공원이 될 수가 있죠. 예. 아무래도 지금 어떤 자연공원이라든가 도립공원의 측면보다는 국립공원이라는 것은 브랜드 이미지도 있고 그쵸. 또 전국에서 찾아올 수 있는 관광객 수요도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자연 보전과 함께 관광객 유치라는 측면에서는 굉장히 좀 시급하게 국립공원으로 됐으면 하는 것이 지역 주민들의 여망이고 바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이제 그 안에 이제 품고 살고 있는 사람들이 국립공원이 되면은 불편을 많이 느낄 것이라고 하는 그런 우려가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점은 잘 이해시키고 또 설득한다면 아주 좋은 그 관계를 이끌어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히려 그런 것보다는 하루빨리 동아사라든가 파괴사에서 공식적인 입장을 먼저 내놓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정말 그 이해관계 당사자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그 부분도 잘 그렇습니다.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아요. 네. 이 생물 다양성 측면 짚어주셨는데 팔공산이 어떤 역사를 가지고 있는지도 짚어보고 싶습니다. 어떤 가치가 있는지. 그렇습니다. 대구시와 경북에 걸쳐 있는 영남의 명산이잖아요. 예. 그 고려 태조 왕건이 공산 전투에서 위기에 처했을 때 주군을 지키기 위해서 신순겸 장군을 비롯한 8명의 공신들이 목숨을 바쳤다는 설화에서 그 이름이 유래되었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물론 중국의 산 이름을 빌려왔다는 얘기도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만 차치하고 말씀하신 것처럼 팔공산에는 지정문화재 및 다양한 생물종이 분포하는 생물 다양성 측면에서도 기존 국립공원에 빠지지 않는 곳입니다. 전국 지금 30여 개의 도립공원이 있는데요. 예. 생태적 가치와 문화자원 가치 평가에서는 팔공산이 2순위, 그다음에 자연경관에서는 1순위를 기록했을 정도로 국립공원 승격의 조건은 충분히 갖추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중앙정부 예산을 좀 투입해서 시설 정비라든지 관광 자원화 이런 문제에 더 집중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덕분에 이름의 유래를 오늘 확실히 알았습니다. 8명의 공신들이 목숨을 바쳤다. 말 그대로 팔공산인 거네요.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의 추진 상황이 무리 없이 이어진다면 승격 건의서는 언제쯤 제출이 될 것이냐가 관건인데요. 어떻게 전망을 좀 하십니까? 네. 이제 대구와 경북도가 공동으로 이게 신청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빠르다면 다음 달쯤 이 승격 신청서를 환경부에 제출할 것이고요. 환경부는 이 승격 그 제출서를 두고 이제 경계라든가 여러 가지 어떤 그 공원 시설 계획 이런 것을 이제 검토한 후에 국립공원 성격 타당성 조사를 직접 실시합니다. 이 기간이 한 1년 정도 보통 걸리거든요. 예. 그래서 정확하다면 내년 한 6월, 7월 돼 가면은 그 결과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내년 6월쯤에 승격 여부가 판가름 날 거란 전망해 주신 것 같은데 거의 1년 그러니까 넘게 남지 않았습니까? 이게 또 변수가 있을 것 같아요. 무산될 가능성은 없다고 보시는지도. 네, 예. 환경부에서 이제 그런 조사를 통해서 순조롭게 된다면 내년 6월까지 빠르면 될 가능성도 있지만은 예. 여러 가지 어떤 변수가 좀 있습니다. 예. 우선 거기 그 지역에 있는 상가 입주자들과 또 토지 지주자들을 설득하는 과제가 있는데 이 문제에 있어서는 상당히 좀 반대 의견도 현재 굉장히 좀 심합니다. 예. 그래서 규제받기 싫다는 거죠. 그쵸. 그리고 내 땅 내가 지킨다 뭐 이런 생각도 갖고 있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분들이 뭐 시위를 한다든가 반대 의견을 자주 이렇게 하고 또 환경부에다가
뭐 거기에 대한 반대 입장을 낸다든가 이러면 아무래도 지정하는 데는 조금 더 늦어질 수 있는 변수가 될 수도 있습니다. 좀 더 지연이 네. 될 수 있다. 네. 그러면 어쨌든 순조롭게 무산되지 않고 진행되기 위해서는 대구 경북이 좀 어떤 노력을 해야 될까요? 일단 그 대구 경북이 이렇게 나눠지는데 경북도가 차지하는 부분이 훨씬 넓습니다. 영천, 뭐 경산 이렇게 신령 쪽으로 그리 굉장히 많이 이렇게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 세 개 그 시군이 함께 또 노력을 해야 되고 그러니까 5개 기초자치단체 대구에 동구하고 자치단체가 이렇게 노력도 해야 되고 또 대구시와 경북도가 이 조정하는 작업도 좀 이뤄내야 됩니다. 그리고 또 주민들도 각 자치단체에서 만나고 설득하고 세미나를 열어서 충분히 지금까지 왔는 이 팔공산 자연공원이나 도립공원의 그 수준을 국가 그 국립공원으로 만든다고 해서 더 규제를 받는다든가 더 문제가 없다는 것을 차분히 설득해 나간다면 빠른 시간 내에 성격되리라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얘기를 나눠볼수록 결국 주민들의 의지가 굉장히 중요한 사안인 것 같습니다. 모쪼록 순조롭게 진행이 됐으면 좋겠네요. 끝으로 팔공산 국립공원, 다른 국립공원 사례와 비교했을 때는 또 어떤 과제가 있을지 두 분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위원장님부터. 지난 작년에 아마 당시 환경부 장관이 조명래 장관이셨을 텐데요. 국회 질의 과정에서 팔공산 국립공원 승격의 가능성에 대해서 오케이라고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이제 그걸 차치하고 이제 좀 말씀드리면 1988년까지는 20개의 국립공원이 지정되었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국립공원을 지정하면 아무래도 지역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로 지자체가 국립공원을 지정하거나 아니면 도립공원을 승격시켜달라고 중앙정부에 요청을 했었는데요. 근데 이후 한 25년 동안은 2014년 무등산 국립공원이 지정되기 전까지는 새로 지정된 경우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지역 발전의 크기 총량보다는 결국 재산권 침해로 인한 손해가 더 많다고 느낀 건 아닌가. 그래서 강원도 국립공원 같은 경우에도 보면 국립공원 지정되고 나서 오히려 인근 지역이 더 침체되었다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런가요? 그래서 제가 앞서 무등산 국립공원 예를 들었는데요. 2013년에 무등산 국립공원이 되기 전에 무등산 공원도 사유지가 80% 이르러서 난개발로 큰 몸살을 앓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시민단체들이 모여서 무등산 공유화 운동 이런 것도 펼치고요. 그래서 난개발 방지하고 국립공원 지정에도 큰 기여를 했다고 합니다. 또 나가서 무등산 땅 한 편 갖기 운동 이렇게 해서 시민들이 조금씩 돈을 모아서 사유지를 매입한다든지 혹은 기부를 받는다든지 해서 적지 않은 성과를 냈다고도 합니다. 우리도 이런 사례들을 좀 벤치마킹해서 지역 주민들과 같이 가는 팔공산 국립공원 승격 이런 난제들을 좀 해결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총장님도 끝으로 의견 덧붙여주실까요? 이 팔공산이 개발되기 시작한 것은 1980년대 이상희 장관이 80년 초부터 이게 이제 개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순환도로가 나고 이것이 약 한 10년 정도 개발 기간이 있었어요. 그렇게 하고 이제 뭐 갓바위 지구, 동아지구, 파계지구 그리고 또 가산지구, 가산상거리 인근하고 한 4곳에 크게 이게 관광 단지도 생기고 이렇게 됐거든요. 그렇게 해서 사실 대구 시민들이 별로 갈 곳이 없는데 250만 정말 시민들이 큰 휴식처 역할을 했던 것이 팔공산입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거기 자주 가던 사람들이 팔공산에 땅을 조금씩 이렇게 사기 시작했죠. 그 땅값이 현재 순환도로를 따라서 위쪽으로는 뭐 100만 원까지, 아래쪽으로는 50만 원씩 이렇게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땅 가진 사람들은 당연히 자기 땅이 오르기를 원하고 또 개발 제한의 규제를 받고 싶지 않은 건 당연하겠죠. 이런 어떤 이해관계가 작용했기 때문에 그것도 걸림돌입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보다 좀 이분들도 설득할 수 있고 또 이런 국립공원이 지역 자존심도 살릴 수 있고 또 이용도 더 많이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그런 비전을 가지고 조금 접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분 의견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팔공산의 국립공원 승격을 두고 지역 주민들 사이의 분위기는 어떤지 또 승격을 위한 과제는 무엇인지 짚어봤습니다.
헬로 이슈 토크 여기서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